요즘 말 한마디나 실수 한 번으로 날아가는 유명인들이 많죠? 그들의 실수가 크든 작든 대중들의 채찍질은 어마어마하죠. 대중들은 잘못의 본질을 이해하기보다 우선 그들에게 징벌적 조리돌림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이나 유튜버들도 더욱더 이 문제를 부각해 방구석 판사들을 끌어모으는데요. 대중들은 본인들이 정의의 돌을 던진다고 생각하죠. 물론 논란거리를 만든 유명인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건에 대한 분노의 표출일 수도 있겠지만 비난이나 비판을 함으로써 얻는 잠깐의 통쾌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퉜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누군가를 팩트 폭행으로 짓눌렀을 때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인간은 5초 정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내 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싸움을 이겼다는 느낌이죠. 게다가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깨뽕은 계속 올라가는데요. 비난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는 거죠. 그러나 비난으로 인한 잠시 동안의 뿌듯함이 과연 좋은 걸까요? 그것은 분명 독화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90년 가까이 대중들에게 사랑받아온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따르면 비난 자체가 주는 효과는 매우 적다고 표현합니다. 비난을 하게 되면 당장 내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비판을 했을지라도 결과는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표현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사람은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이라 합니다. 즉,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일지라도 비판을 받을 때는 적개심이 우선시된다는 거죠. 적개심으로 무장될 때 모든 비판은 다 개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자신이 당하는 비판을 감정적 동요 없이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데요.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비난은 큰 역효과를 낼 수 있죠. 따라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든 비판하지 말라는 충고를 합니다. 또한 비난이 효과가 없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은 잘못을 저질러도 스스로 반성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성을 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그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기보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교도소 수감자 중에 자신이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카네기는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인 싱싱 교도소 소장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그곳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며 또라이란 또라이를 다 본 워든 로즈 소장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들 대부분은 내가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한다고 하죠. 그럴싸한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게 대부분이지 교도소에서 진정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인 알 카포네의 말 중엔 소름 돋는 대사가 있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 하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범죄자라는 낙인뿐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성하길 바라고 하는 비난은 더욱 효과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을 땐 웬만하면 비난을 하지 않는 게 방법입니다. 카네기는 이를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고 표현하죠. 이 교훈을 알고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었습니다. 1863년 7월 1일 미국 남북전쟁의 하이라이트인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 당시 남부의 전선 상황은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남군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죠. 로버트 리가 워싱턴 포토맥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불어 건널 수 없었습니다. 북군은 그들을 거의 따라잡았고 남군은 진퇴양난 그 자체였는데요. 당시 북부 지휘관은 조지 미드 사령관이었고 그는 링컨의 직속 명령을 받고 있었죠. 링컨은 너무 기쁜 나머지 긴급 전령을 보내 미드에게 당장 총공격을 하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지 미드는 띨빵한 행동을 하며 링컨을 열받게 하는데요. 일단 조지 미드는 장군이었지만 소심한 미어캣 그 자체였습니다. 명령받은 대로 공격도 하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전략회의만 주구장창 열었죠. 그냥 대놓고 명령에 불복종하며 벌벌 떨면서 개인 플레이를 해버리는데요. 로버트 리는 이때다 싶어 남군과 함께 포토맥강을 건너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개빡친 링컨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장군이 와도 저 상황에서는 성공했겠다 라며 울부짖었죠. 감정이 격해진 링컨은 너무 화가 나서 조지 미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로 몇 번이나 순화했지만 비난을 하지 않고는 편지를 쓸 수 없었죠. 자, 그렇다면 멍청한 조지 미드는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드는 그 편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링컨의 편지는 링컨 사후 그의 책상에서 발견되었죠. 당시 링컨은 편지를 쓴 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내 속은 잠시 시원하겠지만 미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거야.
편지로 인해 그는 언짢은 감정만 더 커질 것이고 이미 상황은 다 끝났는데 욕을 해봤자 좋아질 건 없어. 링컨도 사람이라 욱할 법도 한데 그는 엄청난 이성으로 이를 억눌렀죠. 그리고 그 후 링컨의 북군은 결국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훗날 미국 26대 대통령시여도요, 루스벨트는 억울하고 열받는 상황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지금 내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비판과 비난이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비난과 비판 없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는 설득의 3가지 요인에 관해 설명합니다. 바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죠. 에토스는 화자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필요한 신뢰감, 공신력, 인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나를 설득하려는 인간에 대한 신뢰감이 설득의 관건이라는 거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설득은 분명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설득하고 싶으면 우선 자신부터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죠. 2번째, 파토스는 감정적인 수단입니다. 어찌됐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정서적 호소와 공감 유도가 설득의 포인트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어느 정도의 감성팔이는 좋은 설득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고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득 기법인데요.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된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크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요인들 중에서도 역시 비판과 비난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신뢰감을 구축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되 어느 정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타인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인정 욕구로 먹고 산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비난 없이 설득을 하되 상대방의 특정 부분들을 인정해주면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요. 만일 우리 선조들에게 이런 감정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문명 탄생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프로이트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2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번식 욕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즉 인정 욕구라고 하죠. 자신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은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타인의 자존심에 자양분을 공급해준다면 그 관계가 과연 엇나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타인에게 비난하지 않고 설득의 요소들을 지키며 그들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해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 된 이후 사회에서 만난 인맥들에게 이 방법은 더 큰 효과로 나타납니다. 성인이 된 이후 만난 인맥은 조금만 무엇인가 엇갈려도 쉽게 돌아서기 마련이죠. 하지만 내가 만약 그 사람의 특정한 장점을 잡고 싶다면 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줘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해법을 적용하면서 그들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는 것이 인간관계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방법들을 적용해 본다면 더욱 평탄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인문학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